제목 고려 도성을 뒤집어 놓은 붉은 손가락 사건, 남자들의 꼼수를 막아낸 여인들. 안녕하세요.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영화를 통해 흔히 접하는 옛 여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고 실거지악이라 하여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참고 인내하는 조선시대의 여인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 속 모든 여성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이 건국되기 전 500년을 이어온 코리아, 고려의 여성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당당하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오늘은 고려 충렬왕 시대, 도성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아주 기막힌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나라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공식적으로 첩, 즉 두 번째 부인을 둘 수 있게 법을 바꾸려 했던 한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꼼수를 온몸으로, 아니 손가락으로 막아낸 고려 여인들의 통쾌한 반격까지. 단순히 야사로 치부하기엔 당시 사회상이 너무나 생생하게 담겨있는 이른바 박유의 처첩제 상소 사건.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1부, 시대의 비극, 남자가 사라진 고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고려가 처해 있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배경은 고려 제25대 왕, 충렬왕 때입니다. 충렬이라는 시호에서 알 수 있듯 이때는 고려가 원나라, 즉 몽골의 간섭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고려는 몽골과 무려 30년 가까이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고려 남성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일본 원정을 핑계로 고려의 남자들을 징발해갔고 또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마을마다 남자의 씨가 말랐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농사지을 남자가 없어 땅은 황폐해졌고 혼기가 꽉 찬 처녀들이 짝을 찾지 못해 늙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인구 감소는 세금과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나라에 남자가 없다. 이것은 분명 국가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 위기를 틈타 엉뚱한 욕심을 채우려던 무리가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우국충정을 외치며 나라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죠. 그 중심에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유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제2부, 박유의 위험한 상소문. 당시 박유는 충렬왕의 총애를 받는 측근 세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왕에게 비장한 얼굴로 상소를 올립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전하, 지금 나라에 남자가 부족하여 여자들이 짝을 찾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가 줄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법을 고쳐야 하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청컨대 관리들과 서민들에게 처를 여러 거느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서민은 1처 한 첩을, 고위 관리는 그 품기에 따라 3첩, 4첩까지 둘 수 있게 하여 짝 없는 여자들을 구제하고 자손을 많이 낳게 해야 합니다. 즉 일부다 처제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첩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였고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인정받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박유는 이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남자가 당당하게 여러 여자를 거느리게 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심지어 박유는 한술 더 떠서 첩에게서 낳은 자식도 본처의 자식과 똑같이 벼슬길에 오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덧붙입니다. 첩을 두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서자 차별 문제였으니 이 걸림돌마저 없애주겠다는 것이죠. 충렬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솔깃했습니다. 왕 입장에서도 인구를 늘리는 것은 급선무였고 또 남자로서 내심 싫지 않은 제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정의 남자 관리들도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지만 밖에서는 속으로는 박유가 참으로 기특한 말을 하는구나 하며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바야흐로 고려의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3부, 붉은 손가락의 습격. 이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도성 안의 부녀자들은 격분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핑계로 늙은 여우들이 딴 주머니를 차려 한다며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으니 여자들이 나서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연등회 날이었습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에 연등회는 왕부터 서민까지 모두가 즐기는 1년 중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왕이 행차하여 등불을 구경하는 이 행사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호위 행렬에 그 문제의 인물 박유도 끼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등불 아래 왕의 행렬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박유가 지나가는 순간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군중 속에 있던 한 노파가 박유를 알아보고는 손가락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이다. 첩을 두자고 청한 늙은 도둑놈이 바로 저놈이다. 이 외침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변의 부녀자들이 일제히 박유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손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내가 그러고도 관리냐? 여자를 한낱 놀이개로 아느냐? 수천 명의 여성이 박유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당시 고려 여성들은 손톱에 붉은 봉선화 물을 들이는 풍습이 있었는데 수많은 여성이 동시에 손가락질을 해대니 마치 거리에 붉은 숲이 생긴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 침을 뱉는 사람. 위풍당당하던 관리 박유는 그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렸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쥐구멍을 찾듯 도망쳐야 했습니다. 왕의 행렬을 따라가야 하는 호위 관리가 군중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붉은 손가락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여성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얼마나 거침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제4부. 왜 그들은 두려워했나? 고려 여성의 파워. 결국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박유가 망신을 당해서였을까요?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조정 대신들의 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박유의 말에 동조하던 대신들이 막상 법을 통과시키려니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대신들 중에 아내를 무서워하는 자가 많아 감히 찬성하지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공처가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호령하는 재상이라도 집에서는 아내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아내가 무서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조선시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장 큰 힘은 바로 경제권에서 나왔습니다. 고려는 아들과 딸 구분 없이 재산을 똑같이 물려주는 남녀균분 상속 사회였습니다. 여성이 결혼할 때 가져간 재산은 남편 소유가 아니라 여성 본인의 것이었고 이혼하면 다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도 아들이 없으면 딸이 지냈고 아들, 딸이 돌아가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호적에 이름을 올릴 때도 태어난 순서대로 적었지 아들을 먼저 적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호주가 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즉, 고려의 아내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였습니다. 만약 남편이 첩을 들인다고 설친다면 아내는 자신의 재산을 챙겨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신들 입장에서도 섣불리 첩을 들이겠다고 나섰다가는 집안의 경제권이 흔들리고 가정이 파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박유의 상소는 고려 여성들의 강력한 반발과 현실적인 힘의 논리에 밀려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무리. 박유의 첩제도 합법화 시도와 그것을 막아낸 붉은 손가락 사건.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남자들의 엉큼한 욕심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부당한 요구 앞에 침묵하지 않고 연등회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당하게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우리 고려 할머니들의 기계와 자부심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만약 그때 박유의 뜻대로 법이 바뀌었다면 고려의 역사는 그리고 이후 우리의 가족 문화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도둑놈이라고 소리치며 붉은 손가락을 치켜들었던 그 용기 덕분에 고려의 가정은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